안녕하세요. 11년차 프로덕트 메이커이자 개발 커뮤니케이터로 활동 중인 하규태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어 왔고요. 최근에는 강의, 강연, 인터뷰 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씬에 대한 제 의견을 전달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년간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몰입감 있는 VR 컨텐츠 경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게임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외부 기관 의뢰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고 자체 제작한 체험 컨텐츠로 세계 최대 그래픽스 학회에 전시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2017년부터 약 2년 반 동안은 물류 이송 자동화를 위한 자율주행 로봇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공장과 병원에서 부품이나 검체를 목적지까지 자율 이송하는 로봇이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로봇의 행동을 계획하고 각 모듈의 지시를 내리는 중간 계층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분이었죠.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검색 서비스 개발 엔지니어로서 다양한 비즈니스 도메인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카카오맵과 카카오버스에 제공되는 버스 노선과 정류장 검색 기능을 개발을 했었고요. 야놀자에서는 국내 숙소와 레저 상품 검색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캐치테이블에서는 레스토랑 검색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각 서비스마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경험을 개선하는 일에 기여해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8년 동안 7개 회사를 거쳤는데요. 마지막 회사를 다니면서 왜 나는 매번 회사에 실망하고 떠나고 싶은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결론으로 회사라는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사 생활 중에 개발 지식 공유를 좋아하고 잘한다는 평가를 자주 들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사 채용 공고를 찾아보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한 결과 처우가 가장 좋으면서도 체계가 탄탄한 코드입 부트캠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채용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을 만들어가는 분들의 진정성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이곳에서라면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코드입 부트캠프에 강사로 합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프링 부트캠프 2기 과정을 진행해본 결과 운영진 분들의 신뢰와 지원 덕분에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크게 강의 기간과 실습 프로젝트 기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의 기간에는 9시부터 7시까지 강의를 진행하고 끝난 후에 수강생들의 이해도를 자체 리뷰를 합니다. 강의 중에 수강생들의 표정과 리액션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파악하거든요. 특히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면 다음날 어떻게 보충 설명할지 고민하고 그림으로 그려가며 설명할 자료를 준비를 합니다. 개발하면서 익숙해지면 좋을 내용이라면 추가 실습 과제를 구성해서 내주기도 하고요.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화요일, 목요일 테니스 레슨이에요. 재택근무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 2달 정도는 집에만 있었더니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더라고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테니스인데 이제는 화요일, 목요일 강의가 끝나면 반드시 테니스 레슨을 받으러 갑니다. 실습 프로젝트 기간에는 오전에 수강생들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필요한 피드백을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는 수강생들이 찾아와서 질문하거나 개발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데 이때는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오히려 제가 역으로 질문하면서 이해를 확인하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붙잡아두고 막 괴롭히는 거죠. 필요한 조언도 동시에 해주고요. 남는 시간에는 수강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거나 신입 채용 공고를 탐색하면서 시장 동향을 파악을 해봅니다. 수강생들이 가졌으면 하는 마인드를 다루는 글을 써서 공유를 하기도 해요.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개인 공부를 합니다. 저도 어쨌든 계속 성장해야 또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요. 코드입 부트캠프 강사를 하게 되면 온종일 수강생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길러내서 사회로 내보낼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잘 가르치는 강사였는지는 자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업계 선배로서 엔지니어링에 임하는 올바른 태도와 방법만큼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노력이 무색하게도 업계가 수강생들에게 부트캠프 출신이라는 편견의 딱지를 붙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좀 억울하더라고요. 사실 스타트업 재직 당시에 면접에서 만난 신입 지원자들의 평균적인 기본기 수준이 낮아서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기란 개발에서 뭐가 핵심인지 파악하고 그 핵심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기본기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산업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제가 강사직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수강생들은 7개월 동안 제 잔소리를 들으면서 최소한 무엇이 중요하고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회사에서 자신 있게 채용해가도 좋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글을 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제 커리어를 쌓으면서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 회사를 전전하면서 방황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훌륭한 선배들을 만나서 부끄럽지 않은 이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선배란 내 커리어에 귀감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지도 교수님은 아버지 뻘 연세인데도 젊은 대학원생들보다 더한 열의와 자기 관리로 기감이 되셨습니다. 첫 회사 부장님은 서번트 리더십과 팀원들을 위한 희생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셨고, 또 개발자에게 로그랑 디버깅이 얼마나 중요한지 끊임없이 일깨워주셨습니다. 첫 회사에서 만났던 1년 선배 동료는 개발자로서 제대로 대우받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많이 전수해 주었고요. 특히나 같은 오피스텔에서 살아가지고 퇴근 후에 밤마다 오피스텔 앞에 있던 공원에서 일과 개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시간이 제 개발 철학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슈퍼 시니어 개발자분들 밑에서 거대한 백엔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웠었고요. 특히 그 당시 팀장님께 기술적 역량과 인품 모두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야놀자와 캐치테이블에서 2번이나 저의 리더가 되어주신 팀장님은 실질적인 구현 스킬과 퍼포먼스 좋은 개발자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셨었고, 회사 생활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무던함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이렇게 보고 배울 점이 많은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귀감이 되는 선배의 존재가 한 사람의 커리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몸소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선배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AI의 등장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이제 코드도 AI가 대신 작성을 해주는데요. 그럼 우리 개발자들한테 남는 건 뭘까요? 기반 지식을 토대로 더 고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엔지니어링입니다. AI 등장 이전에는 기술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에 제대로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더라도 기술 지식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 바뀌었죠.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질의 지식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거기다가 내 사고와 아이디어를 코드로 구현하는 과정도 AI가 놀라운 속도로 도와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개발자들은 AI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지식을 확장하되 그 넓어진 베이스를 바탕으로 깊이 사고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향을 설계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영역일 것입니다. 그런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많이 공부하고 경험하고 또 본질을 탐구하는 그런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이 인생에 왜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수학적 논리로 삶을 개선해 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려고 매달렸던 그 경험 자체가 내 인생의 뿌리다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발자가 힘들게 고민해서 개발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질문에도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계속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의미조차 모른 채 AI에게 대체될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제 교육 철학입니다. 사실 저한테서 배우는 기술적 내용들은 인터넷 강의나 책, 그리고 AI를 통해서도 충분히 습득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사고 과정의 중요성, 본질 탐구에 대한 인사이트는 단기간에 쉽게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 기간 동안 이런 태도와 방향성을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엔지니어링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매 순간 배우고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지식을 전달할 때 내 욕심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용량과 속도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과하게 제가 이것저것 쏟아내면 오히려 핵심만 간략하게 전달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몸소 배웠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예정인데요. 물론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강생들의 모습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온라인이지만 하루 종일 함께 하면서 그들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특히 묵묵히 그리고 똑똑하게 공부하며 발전하는 수강생들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었습니다. 저는 예민하고 잡생각이 많아서 묵묵함이 좀 부족했던 편인데 이런 수강생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내 동료 중에서도 기술자로서 뛰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면모를 가졌겠구나. 나는 성향상 저렇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저런 태도가 한 분야의 전문성을 기르는데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르치기 위해 더 촘촘히 공부하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해를 요구하더라고요. 지난 몇 년간 부실 운영이나 찍어내기식 포트폴리오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부트캠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 무늬만 교육기관인 곳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올해 초에도 직간접적으로 그런 부트캠프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었고요. 코드 스프링 부트캠프는 이런 것들과 출발점부터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인적 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내용 전달도 중요하지만 어떤 맥락과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가르칠지가 더 중요한데요. 콘텐츠 제작자분들이 커리큘럼과 실습,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주시고요. 운영 매니저님들이 수강생과 강사의 피드백을 즉각 반영해 주시며 과정 매니저님이 교육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커리어에 있어서는 커리어 코치분들이 취업 준비를 전문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체계적인 구조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부트캠프가 강사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는데 사실 강사 혼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라서 저는 오롯이 수강생들과 호흡하며 좋은 내용 전달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도 좋았고 이런 체계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여서 여러 번 설명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내용들은 있었습니다. 우리 커리큘럼에서 스프링 데이터 JPA 트랜잭션 관리의 내부 동작 원리가 특히 그랬어요. 아무래도 복잡한 내용이고 스프링 데이터 JPA와 JPA의 코드 레벨 구현까지 들여다봐야 온전히 이해되는 부분이라서 여러 차례 반복 설명을 했었습니다. 수강생들의 머릿속에 확실히 남기고 싶어서 동작 흐름을 도식화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내용은 너무 기억에 남았던지라 제 개인 블로그에도 정리해서 올려놨었습니다. 그 외에 공을 들여서 설명한 내용들로는 도커 기반 가상 환경의 동작 방식,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의 인증 인가 아키텍처 동작 원리 등이 있어요. 이런 주제들은 단순한 사용법을 넘어서 원리를 이해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 써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저보다 개발자 교육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노하우를 녹여서 구성한 커리큘럼이란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스프린트 미션, 실습 과제예요. 스프린트 미션은 강의 시작부터 끝까지 약 5개월 동안 하나의 장기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개인 과제인데요. 1, 2주 단위로 배운 내용이 바로 과제 요구사항으로 나오거든요. 각 파트에서 배운 내용을 단순히 따로 실습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배운 것들과 연계해서 점진적으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가는 구조입니다. 덕분에 수강생들은 배운 기술이 실제 현업에서 어떻게 요구되고 활용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파편적인 지식이 아닌 통합적인 개발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설계가 스프링 트랙 커리큘럼의 핵심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초급, 중급, 고급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혼자 주어진 구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도 팀이 성과를 이뤄내야 합니다. 부트캠프 팀 프로젝트에서는 팀 플레이와 함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목표는 주어지지만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지는 각 팀이 결정을 하는 구조예요. 저는 팀 프로젝트 기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대신 설계나 구현 방식에 대한 고민을 가져오면 여러 옵션과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주고 최종 선택은 팀에게 맡깁니다. 현업에서 시니어 개발자가 조언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팀마다 결과가 다양합니다. 놀라운 성취를 이루는 팀도 있고 작지만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팀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데일리 스크럼, 티켓 관리, 트러블 슈팅 경험 정리 등 코드 작성만큼 중요한 프로젝트 관리 경험도 쌓게 됩니다. 거의 현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면서 제가 경력자로서의 가이드 역할을 맡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한 엔지니어링 마인드랑 같은 맥락인데요. 쉽게 답을 찾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AI에게 물어서 즉각적인 답을 얻으려 하거나 아니면 저에게 바로 정답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태도를 경계하고 스스로 고민해보라고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코드를 작성했는지 물어봐요. 그리고 힘들게 고민해서 얻은 경험과 성취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제가 강조하는 만큼 그 중요성을 100% 공감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의 씨앗이라도 심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에 임하는 태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하기 전에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가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까? 저렇게 하는 게 더 나을까? 이게 옳은 방법인가? 코드 작성할 때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런 내용으로 질문도 많이 합니다. 제대로 배우기 전에는 쉽게 생각했던 코드 한 줄 한 줄에 이제는 많은 의미를 담게 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개발자로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학습했기 때문에 코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거고 이제 그 고민을 바탕으로 코드를 많이 작성해보면 진짜 개발자가 될 수 있겠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수강생들이 이력서에서 부트캠프를 갖추고 싶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린트 미션의 전체 과정과 3번의 프로젝트는 정말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잘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트캠프가 끝나갈 때 성장한 시점에서 자기만의 배움 포인트를 정리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엔지니어링 마인드로 스프린트 미션과 프로젝트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고 깨달은 내용들을 블로그에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프린트 미션은 12회차에 걸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건데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해보세요.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현한 부분을 돌이켜보며 해고하고 다른 팀원들이 구현한 부분도 직접 내 손으로 구현해보면서 프로젝트 전체를 완전히 이해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구현과 내 코드를 비교를 해볼 수 있고 과거에 했던 설계의 부족함을 찾아서 보완할 수 있겠죠. 거기에 기술적 관심을 더해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발전시켜 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동일한 프로젝트 주제로 진행한 다른 팀들의 구현도 한번 살펴보세요. 같은 요구사항이라도 팀마다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을 거예요. 어떤 팀은 성능을 우선시했을 수도 있고 어떤 팀은 확장성에 집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분석해보고 각 접근 방식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도 큰 공부가 됩니다. 스프린트 미션과 팀 프로젝트만 해도 4개의 프로젝트 경험입니다. 신입으로서는 충분한 양이죠. 이 안에서 복습하면서 디테일을 찾아가면 채용 과정에서 어필할 게 많아질 거예요. 어설픈 개인 프로젝트보다 코드 전문가들이 설계한 미션과 프로젝트를 제대로 씹어먹었다고 어필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수강을 준비하신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취업이 가능할까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좋은 커리큘럼과 컨텐츠 그리고 입증된 실력의 강사분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남은 건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개발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7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과정을 이겨낸다면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이제 스프링 부트캠프도 1기, 2기 수강생이 나왔으니까 수강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직접 수료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우선 2기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개선해서 다음 기술을 맡게 되면 더 나은 방식으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강의 교재도 업데이트할 부분이 많아서 그쪽에 집중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커리어 전문 분야를 살려서 녹화 강의도 준비해 볼 계획입니다. 코드 스프린트와 함께 하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간단해요. 엔지니어링 마인드를 갖춘 신입 개발자들을 최대한 많이 사회로 내보내는 거죠. 그게 이 일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가 아니라 수많은 훌륭한 후배들을 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